안녕하세요. 달빛 단연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의보감에 서문에 이름을 올린 그 당시의 어이 윤지미의 북경 유학기 여섯 번째로 치통이나 상하에 이빨이 붙는 경우에 어느 경락으로 치료해야 하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자.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워드 파일로 바꿨는데요. 한번 보죠. 묻는 거예요. 윤지미가 묻는 거죠. 윤지미가 묻는 것을 중국의 의사가 아닌 후에 선비가 자기가 자문자답하고 윤지미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책을 내서 출판했어요. 아마 이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윤지미 한이 어인은 당시에 중국에 왔을 때 아마 다른 그 중국의 그 어이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갔을 거예요. 이거는 기록을 보고 후에 선비가 고관이 중국의 고관이 자기 지식인이 자기가 취미 삼아 공부한 한의학 지식을 오만한 거죠. 자기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여러 책을 합쳐서 내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윤지미가 물은 것이 다음과 같이 물었는데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하면서 책으로 출판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좋아서 한의사가 아닌 일반 선비인데도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중국 일본에 가가지고는 단독적인 책을 그 문집 중에서 그 사람의 문집 중에서 뽑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한 조선의의 답한 내용 해갖고 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일본에 남아 있다가 지금 다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간자체로 새롭게 책으로 이렇게 이런 책으로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죠. 답한 겁니다. 이 선비가 답하기를 이 책은 이게 해외 이게 뭐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해외 회기 뭡니까? 중위 선번 고적 청서 아니에요?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많은 중국에는 없어진 많은 중의학 대형 중에서 아주 좋은 잘 갖춰져 상태가 좋은 책들을 다시 중국에서 출판한 뭐 영인본을 떠왔든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다시 구입을 하였든 돌려받았든 등등의 방법으로 돌아온 것들을 갖다가 12권으로 이 책을 냈어요. 그랬는데 12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책들이 들어있어요. 이 12권째에도 목록으로 이렇게 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부가 들어가서 이제 이와 같이 각각의 12권에는 각각의 권수에는 수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권의 책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 15권의 책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뭡니까? 답 조선의 어이가 묻는 말에 답하다 이런 뜻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일부의 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6번째 질문이죠. 고대 질문하기를 이빨이 아픈데 쉽게 말하면 이빨은 어떤 경락으로 치료를 해야 되냐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대부분 뭐예요? 이빨은 대장경, 양명경, 위경락과 대장경락으로 치료가 잘 돼요. 경락이 아래 위로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의 이빨은 위경락에 속하고 차가운 걸 싫어하고 열을 좋아하고 아래 이빨은 대장에 속해서 차가운 것을 좋아하고 열을 싫어한다. 모두가 신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이건 경락으로 살펴본 겁니다. 이빨에 관해서. 그런데 신장이 고를 주관하고 이빨은 뼈를 신장은 뼈를 주관해요. 뼈의 성장 발육에 있어서 신장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게 한약이 이러네요.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신장의 기운을 돋구는 것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리 신장의 기운을 돋구어도 소화 흡수를 못한다면 그 아이가 클 수 없겠죠. 그래서 비위를 보호하는 것을 또 그 근본으로 볼 줄 있어야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해서 약을 짓는 겁니다. 그냥 성장탕이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성장탕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 아이를 전면적으로 살펴서 변증해 갖고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성장탕하고 광고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딱 난 바보예요, 바보 아니사예요 하고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이 약한 자는 신장을 보호해줘야 될 것이고 비위가 약한 자는 비위를 보호해서 성장을 촉진해야 될 거고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 약한 기운은 다른 약한 기운을 더해서 성장을 촉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은 뼈의 기운이 넘쳐난 남은 기운으로 이빨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충만해야 이빨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쇠약하면 나이들을 상식기에 기운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빠지는 것이다. 조양명 위경락의 맥은 위 이빨의 구멍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수양명 대장경의 경락은 아랫이빨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위와 대장에 속하는 것이다. 이거는 모두 그 맥에 따라서 흐르는 맥의 흐름에 따라 경락의 흐름에 따라서 속한 것을 정한 것으로 상하의 이빨의 틈새를 따라서 한 것이지 이빨의 아래 위를 얘기한 것. 이빨의 아래 위가 아니라 그렇죠. 윗니와 아랫니의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하 그러니까 잇몸이 윗니몸에는 윗니빨이냐 아랫니빨로 나눈 거지 윗발 하나의 상부냐 하부로 나눈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문장은. 왜냐면 그래서 윗니빨은 대장경, 아랫니빨은 이제 아랫니빨은 대장경, 윗니빨은 위경락 이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건강한 젊은이들이 이빨이 아파서 왔을 때 합곡과 족삼리를 놓으면 강자극을 하면 거의 통증이 사라져요. 즉시 열이 심하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한 후배가 이빨이 아프다고 와서 강자극을 줬더니 나중에는 형님 이빨은 났는데 침 맞은 것이 며칠 동안 아팠어요. 절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좀 너무 심하게 났다라는 생각을 하죠. 적절하게 두세 번에 나눠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옆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고로 이빨의 병의 경우에 칭외이산, 청위산이라고 하는 위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기도 한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위경락으로 열을 떨어뜨린 거나 칭위산으로 써가지고 열을 떨어뜨린 거나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치료를 한다. 이것을 말하기를 이빨과 이빨 사이에 잇몸이란 얘기죠. 잇몸 밑에 살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에 열이 있어갖고 이빨이 아픈 것이니까 잇몸이 아픈 거니까 이빨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갑게 해주면 이 치통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빨이 말라 비틀어지냐 안 말라 비틀어지냐는 것은 또한 뭐와 관계가 있냐면 신장의 기운이 말라 비틀어지냐 안 비틀어지는 것도 관계가 깊은 것이다. 고로 이빨 중에 뭐예요? 사랑니는 이 지냐 사랑니라는 겁니다. 사랑니는 뭐예요? 이빨 중에 최후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신장의 기운이 아주 그때 막 왕성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야만 그렇게 사랑니가 날 정도로 이빨은 뭐와 관계가 있다? 신장의 기운과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이다. 그래서 뭐냐?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그 사랑니가 먼저 말라 비틀어지는 거 하는 것이다. 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또한 뭐와 관계 있냐? 이런 경락과 신장과 즉 위경락, 대장경락,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뼈에 관한 신장의 기운 말고도 뭐와도 관계 있냐면
습과 열과도 우리 몸 안이 이빨이 우리 몸 안이 습과 열이 있다면 그랬는데 벼랑 내 풍 안에 차가운 것이 확 들어와서 그걸 꽉 안에 있는 수별을 꽉 겉에서 차가운 기운이 확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수별이 내 안에 있는 습과 열한 기운이 바깥으로 그 차가운 기운에 꽉 몰려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와 있다, 묻어와 있다,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과 열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겉에는 차가운 게 누르고 있지만 그건 차가운 곳은 펴고 실은 안에는 열이 쌓여있게 열이 본이다. 따라서 신은 맵고 더운 약으로 문지르고 그걸 쏘 입가심을 해가지고 겉에 있는 그 차가운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맵고 찬 약은 복용을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열을 발산시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표와 변을 모두 처리하게 되면 낫지 않는 자가 없다. 많이 발전한 거죠. 또한 수별이 한사에서 빼온 거 있는데 통증이 어디에 있냐? 뭐예요? 잇몸에 있는 수도 있다. 이빨이 아니라 스치통. 그러나 치통 같지만 실은 아닌 것이다. 이거는 잇몸 통증이다. 단 이 습과 열을 습을 제거하고 열을 해소해주면 잇몸의 통증은 낫는 거야. 잇몸의 통증에 실열도 있지만 또 뭐예요? 허열도 있죠. 신장의 기운이 허열하고 우리 몸의 음이 허해가지고 신장의 음기가 약해져갖고 허열이 들떠가지고 나는 것도 있죠. 그럴 때는 강한 청열 해독제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상하겠죠, 음이. 그러니까 살짝 음을 보하면서 음이 허해서 생긴 문제니까 이게 변증이 다 필요한 거죠. 변증에서 하려면 선비가 변증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 충치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 충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이 멈추지 않는다. 이걸 몰라서도 안 될 것이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충치로 해결된다. 근데 충치도 뭐예요? 실은 충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충이 습과 열이냐, 독이 있냐 없냐로. 습과 열로 인한 충치의 반응이 습과 열이 있으면 습과 열을 떨어뜨리고 충치는 우리 뭐로 봐요? 독이죠. 독을 해석하는 청열 해독약을 쓰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통을 참고 살아났을까? 하지만 동양에서는 다 한약으로 치료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몸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금 이런 변증의 사상, 중국에서 본과만 졸업하면 다 이게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치통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는 겁니다. 이런 임상각과를 해야 되는데 한국 한의대에서 전혀 안 하고 무슨 양방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그게 무슨 대단히 합리적이고 전혀 퇴보하고 있을 수 없는 발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병을 볼 수가 없어요. 병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한의대를 나오는데 한의대 임상각과가 없어요. 이게 한의사가 아니죠. 양방의사는 더욱이 아니죠. 갈 데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한의사들이 졸업하자마자 포기하는 젊은 애들이 참 안타깝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젊은 후학들의 항의에 기존의 한의사들이 권위로 교수라고 해갖고 낙제 점수 줘갖고 자기를 무조건 따라오고 시험 문제 내가지고 말도 안 하는 억지 문제 시험 문제 내가지고 그들의 사고를 강제로 따라오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니까 답답한 현실들이죠. 이렇게 각각의 병을 한의학적으로 정리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변증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선이면 건선 각각의 질병들 제체가 나와 있죠. 설사 하나도 각양각색의 설사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리해갖고 역사적으로 총적 발전해온 약성과 처방을 같이 하고 치우면 침대로 정리.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임상각과들을 정리해가서 나온 게 중국의 교과서들이에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봐라. 그러면서 사유력을 키워라. 병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동의보감 시대에 어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지금 중국 본과 수준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묻고 배우고 온 겁니다.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윤지미가 그나마 글게나 알았기 때문에 대표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허준 선생이 윤지미 글을 못 쫓아갔다는 학문에 못 쫓아갔다는 거죠. 그건 객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못 갔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어휘들이 궁금했던 문제예요. 다음 또 다른 한 권의 책에서는 약재 하나하나를 다 물어봅니다. 동의보감 시절에 약재를 뭐가 어떤 약재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걸 다 중과서 물어봅니다. 하나.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감별합니까?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감별합니까? 그거 다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동의보감이 어떤 책인지, 사상의학인 동의수세본은 어떤 책인지, 그럼 지금 한국 강의사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볼 겁니다. 예. 미움이 전혀 아니에요. 안타까움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예. 한 인생 전체를 낭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젊어진 데에서 그건 더욱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치근한 마음으로 다 밝히고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일을 굳이 하고 가야 되냐, 얼마 남지 않은 삶에서 이런 생각을 고민했던 건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자. 자, 각각의 교재는 네이버 밴드 한약과 함께 연구해요.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뭐 강의에 큰 힘만, 조그만 힘이 돼요. 그리고 뭐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자기가 보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 강의가 다양하니까 구독하시면 채널로 보기 편할 테니까 하시고, 좋아요나 뭐 알리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내용 올릴 때마다 편히 보실 수 있겠죠.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